세 번째 직설은요, 바로 이 주제입니다. 어쩌다 이렇게 간첩의 나라가 됐나? 언제부터 어떻게 세운 나라인데? 네. 지금 진보당 간부부터 모 국회의원 보좌관까지 줄줄이 조사를 받고 있는데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뭐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따가 또 다양한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나눠보겠죠. 그런데 제가 논평하고 싶은 포인트는요. 곧 그들의 위대한 승리가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지금 뭐 시민사회 기득권이 뭐 탄탄하게 자리 잡고 언론 카르텔 완성하고 그리고 또 공영방송에서 쫓아내면 탄압받는다고 해가지고 엄청난 채널 흥행, 슈퍼챗 세계 1위도 하고 뭐 그 정도로 그들의 카르텔이 탄탄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또 우리 언론이 반윤 보수 스피커들 키워서 당도 반으로 막 쪼갰어요. 그러면서 이제 진짜 마지막 과업. 대공수사권이 내년 1월에 경찰로 이관됩니다. 맞죠?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반공의 삼축이라고 하면 군대, 그리고 검찰, 국정원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군기강은 뭐 예전과 많이 다르지만 요즘 군대도 힘드니까 제가 뭐 따로 말을 뭐 자세히 하진 않겠습니다. 군기강도 많이 해이해졌다는 그런 또 시각이 있고 검찰은 아주 오랜 작업을 통해서 공공의 적을 만들어버렸죠. 그리고 많은 영화들이 공안검사라는 직업을 그냥 민주투사를 잡아 족치는 일만 하는 사람인 것처럼 묘사를 해왔어요. 근데 이제 그 모든 노력의 거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대공수사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그곳의 경험치가 이제 곧 해산이 되죠. 그 요즘에 이제 경찰이라고 하면 뭐 정치경찰이라는 말, 듣도 보도 못했던 말이 생길 정도로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기도 하고 그 안에 대놓고 편향된 기득권이 자기 목소리를 내기도 하는 우리가 예전에 생각했던 경찰 조직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경찰에게 문정부 시절에 강행 처리한 국정원법 개정안으로 인해서 이제 완전히 넘어가면서 지금 잡히고 있는 건 기쁜 소식이지만 그게 이제 1, 2년 사이에 이루어진 일은 아니고 10여 년간의 그런 여러 가지 노하우가 집약된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간첩 사건들이 터지고 잡히고 이런 과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가운 일이고 칭찬할 일이지만 어쩌면 우리가 이런 소식을 더 이상 못 들을 수도 있다. 이런 경각심을 가지고 좀 총선에서 예, 좀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 법도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네, 직설을 준비했습니다. 이 간첩 문제 얘기 나오면 전 재섭이 형님부터 얘기 먼저 네네.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예, 북한 문제인데. 또. 그러니까 이게 뭐 1970년대 기사인 건지 1980년대 기사인 건지 네. 2023년의 기사인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충격받았던 건 뭐 전직 국회 보좌관까지도 뭐 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국회라고 하는 데는 대한민국의 입법이 이루어지는 데고 네. 예산 심사하는 데고 민주주의의 가장 요체로서 대한민국의 어떤 기둥 같은 데인데 그 안에도 이제 첩자가 소위 말하는 네, 제가 욕을 쓸 뻔했는데 아무튼 뭐 네. 어떤 동물 같은 사람이 네네. 그 가서 이제 이러고 있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이런 기사들이 심심치 않게 한 번씩 나와요. 청주에서 누가 뭐 어쨌다, 뭐 그때 뭐 무슨 뭐 예산이 뭐 맞습니다. 2천만 원인가 뭐 그래가지고 네. 막 뭐 우습게 놀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아직까지도 이 세상에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딨어? 이런 태도가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안보는 물 셀 때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가 터지면 다 터지는 겁니다. 하나가 터지면 다 터지는 거고 긴장을 푸는 순간 저 북쪽에 있는 저 사람들은 호시탐탐 대한민국의 안보와 이 안전을 위협하려고 들 텐데 역시 그 안보를 이야기할 때 제일 멋있나 봐요. 헬스부 장관 화이팅. 셋 중에 제일 잘생겼어. 아이고 감사합니다. 야, 닉네임도 3X라지예요. 그거 딱이네요. 네. 저는 2X라지 입습니다. 네. 근데 아니, 그래서 네. 이거 안타까워요. 이런 사건이 요새. 그러니까 이거 뭐 전정부 탓을 안 할 수 없는 네. 거죠. 이 담벼락을 너무 낮춰놨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뭐 무인기 사태도 마찬가지고 간첩 사건도 마찬가지고 누가 봐도 납득하기 어려운 사건들이 대한민국에 벌어지고 있고 야당이 여기에 대해서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모든 책임이 결국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야당이 뭐 정치적으로 비판하고 뭐 지적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민주당은 그걸 알아야죠. 민주당이
우리가 대한민국 이렇게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담을 높게 쌓아놓은 역사가 있는데 네. 이 담을 굉장히 낮게 만들어 놨잖아요. 거의 뭐 간첩 잡았다는 이야기를 거의 못 듣고 한 5년 지냈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 담을 이렇게까지 낮춰놓은 그 사람들한테는 책임이 없느냐? 우리는 그것도 분명히 같이 물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도둑놈이 제일 나쁜 거죠. 네. 그 담이 2m든 뭐 30cm든 덤을 넘은 놈들이 제일 나쁜 놈들이고 네. 그 다음은 당연히 그 집을 지키는 사람은 피해자이자 뭐 집을 지키지 못하는 책임은 있겠지만 그러면 이렇게 높았던 담장을 낮춰놓은 그 사람들에게는 책임이 없느냐? 저는 분명히 그 책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야, 우리가 너무 조심스럽게 시대착오적인 방공 프레임이라는 프레임을 걸어가지고 너무 음.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이제는 그렇죠. 뭐 간첩이라는 이야기도 좀 편하게 하고 뭐 저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좀 극우적인 시각일 수 있습니다만 나는 그 말도 뭐 왜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빨간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네, 뭐 그런 과도한 불편함이 좀 사라져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특히 이제 뭐 이석기 이런 사람들 네. 있잖아요. 네. 이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보고 있는 것 같다. 저는 그 아까 전에 얘기해 주신 것처럼 문재인 정부 당시에 간첩을 잡았다는 얘기를 별로 못 들었다는 얘기가 그게 우리 기분 탓이 아니고 실제 팩트거든요. 왜냐면은 청주 아까 얘기해 주셨던 그 사건 같은 경우는 3명이 이제 구속 기소가 됐는데 그렇죠. 그게 다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기소가 됐던 간첩 사건이 그 3명이 전부였고요. 나머지는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게 2014년도 그러니까 바로 전 정부에서 국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된 사람이 거의 한 50명 가까이가 되거든요. 근데 문재인 정부에는 국보법으로 기소가 된 사람이 몇 명이냐? 빵명입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 질문해 봐야 되는 게 그 전까지는 해마다 5건에서 6건 정도의 간첩 사건이 계속해서 있었고 이렇게 수십 명 가까이 되는 간첩들이 실제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문재인 정부가 딱 되자마자 이 사람들이 쥐죽은 듯이 조용하게 지냈을까? 당연히 그럴 리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계속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제대로 안 잡았다라고 봐야 되는 게 합리적인 것이고 그렇게 어떤 허들을 낮췄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제일 처음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부터 강조를 했던 게 국정원 개혁이었어요. 우리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국정원 해체 그 팻말까지도 들고 운동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뭐 국가보안법 폐지 뭐 이런 거. 네. 근데 실제로 국정원을 해체하려고 했던 시도가 국정원 이름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뭘로요? 그 제가 뭐 한 5글자인가 6글자 되는 네. 뭐 희한한 이름이 있는데 그걸 바꾸려고 시도를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야당의 반대로 바꾸지는 못했어요. 근데 아까 전에 이제 그 형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 대공수사와 관련된 것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이제 다수당일 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단독으로 그냥 처리해가지고 2021년도 이게 통과가 됐죠. 그래서 대공수사 같은 경우는 지금 경찰이 담당하고 있는 그게 됐고 네. 2023년도 12월 달에 이제 요게 완전히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네.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되는 게 도대체 경찰이 대한민국에서 그럼 무슨 역할을 하냐 이거예요. 아니, 원래 하고 있던 수사도 있고요. 네. 검은 유착 해가지고 또 이제 검은 유착이란다. 그것도 뭡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이란다. 네. 그것도 뭐였죠? 검수안박. 네. 너무 많아가지고 검수안박 해가지고 또 이제 그 검찰의 역할도 경찰로 갔죠. 국정원의 역할도 경찰로 갔죠. 뭡니까 경찰이? 완전히 무슨 독일 나치 시대의 무슨 그런 경찰처럼 아마 모든 거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되는 거예요.